퇴근하면서 사고 났습니다. 항상 다니는 길입니다. 비가 왔어요. 네, 물이 고인 데도 있고요. 가로등도 없고 인도가 없는 왕복 2차로 도로입니다. 사고 바로 정차해서 119, 112 신고를 했고요. 의식이 없었어요. 예, 경찰서가 조사받고요. 신원은 확인됐대요. 근데 12대 중과실 그런 건 아니래요. 근데 의식이 없어서 없는 채로 119에 실려갔는데 걱정이 많이 돼요.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튼 피해자분 부상이 심하지 않기를 바라는 상태입니다. 어떤 사고였을까요? 사고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아이쿠, 불박차 안 빨라요. 안 빠른데, 예, 인도 없고, 어두운 방길, 가로등도 없고, 비가 와서 더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검은 옷 입고 가면 이런 도로는 제한속도 일반적으로 60이잖아요. 50이라 하더라도 50에서 20% 감속해서 40으로 간다 하더라도 피할 수 있나요? 안 보여요. 가로등이 없어. 안 보이는데 네, 과속도 아니고 12대 중과실 아니고 그런데 많이 다쳤어요. 불박차가 더 잘못됐습니까? 보행자가 더 잘못됐습니까? 보행자 100% 잘못입니까? 투표 시작. 인도가 없어서 그 인도 옆에 거기는 돌멩이도 많고 풀 뭐 이렇게 울퉁불퉁해서 보통 저렇게 차도 흰색선 있는 데로 걸어가죠. 와,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0% 있고요. 보행자가 더 잘못이고 불박차도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62% 있습니다. 보행자 100%라는 의견이 28% 있습니다. 안 보여요. 보이겠습니까? 상향도 켰어야 된다고요? 앞에 다른 차 가고 있는데요? 앞에 다른 차 가고 있는데 물론 불박차가 실제보다 조금은 어둡게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불박 영상이요. 근데 이 하향등이 30m 보이죠. 30m 보이는데 비가 와서 얼음거리면 더 안 보이죠. 번들번들하면은 저 앞에 차가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 차가 가고 있는데 여기다 상향등 켜야 될까요? 예, 상향등 켜야 된다고요? 앞에 차가 가고 있는데 지금 상향등 켜야 된대요. 근데 이 차가 욕 많이 해요. 지난번에도 한번 투표해봤었는데 그때는 영 다른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보이는데 인도도 없고 검은 옷 계통의 옷을 입고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다시 한번 불박차가 더 잘못인지 보행자 더 잘못인지 보행자 100% 잘못인지 투표 시작. 다시 한번 저럴 때 앞에 차가 가고 있는 상향등 켜라고요? 두 번째 투표에서는 보행자 100%라는 의견이 82%입니다. 보행자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 그리고 불박차도 일부 잘못 있다는 게 18%입니다. 시골길 진짜 의학이에요, 의학. 안 보여요. 보행자는 원래 이쪽으로 걸어가야 되죠. 차를 마주보고. 등지고 걸어가면 안 돼요. 등지고 이쪽으로 가다가 사고 나도요. 그래도 10% 잡습니다. 이 흰색선 바깥으로 가더라도. 근데 흰색선 바깥인가요? 어디로 갔나요? 흰색선 안쪽으로 가잖아요. 예, 한 30-40cm 안쪽으로 가네요. 여길로 가더라도 왜 등전등자 10% 그런데 여길로 가면은 이거는 진짜 위험하죠. 예, 여기는 차가 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미리 안 보였고요. 예전에 블랙박스 없을 땐 저럴 때 보행자 잘못 한 20% 봤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데 어쩌란 얘기예요. 상향등 켜야 될 상황도 아니고요. 자,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해 보니까요. 검은 옷 입고 갈 때는요. 하향등일 때 30m에서 겨우 보인대요. 비가 오면 더 안 보이죠. 과연 이럴 때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왕복 4차로 도로에서요. 검은 옷을 입고 천천히 거꾸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왕복 4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이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좀 어두워 보이죠? 왕복 4차로 도로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왕복 4차로 도로의 2차로로 가고 있었는데요. 이곳 제한속도 70입니다. 불박차 63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이제 가로등이 이제 없죠? 네, 이 사고입니다. 이 사고. 예. 옆에 인도가 따로 있는데 그런데 2차로를 역방향으로 걸어오는 보행자 충격 사망사고예요. 이 사건 제가 맡아서요. 저 경찰에서 무혐의 받았습니다. 경찰의 그 무혐의 결정문 볼까요?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해서 혐의 없다. 2차로로 진행하다가 역방향으로 걸어오던 사람 충격에 사망케 했다. 가로등이 없다. 그래서 어둡다. 검은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다. 불박차 63km다.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하향등일 때 40m까지 보인다. 그런데
이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한 거예요. 실험해 본 거예요. 어두운 계열을 검은 계통의 옷을 입으면 30m서 보인다. 근데 62.8km 가고 있었는데 그때 정지거리가 36.8이다. 약 37m가 필요한다. 근데 30m밖에 안 보인다. 7m 부족하다. 어떻게 피하느냐? 도로교통공단이 이렇게 분석했어요. 그래서 무혐의 됐어요. 이제는 그래서요. 아니 이거나 지금 보신 거나 이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거꾸로 걸어오는 거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나 거꾸로 올 때 막 역주행 달려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판결의 그 결정문에 의하면 이것도요. 과연 운전자의 잘못이 있을까? 예. 이 바깥으로 이쪽으로 가야죠. 흰색선 바깥으로. 예전 그 기준하고 이제는 바뀌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데 어쩌라고. 자, 여기에 대해서요. 근데 피해자가 무진장 많이 다쳐서 의식이 없다 그래서요.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요? 의식 회복하더라도 식물인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요? 운전자 보험에서 지원되는 변호사님들은 언제부터 나오나요? 네, 피해자가 현재 의식이 없다 그럽니다. 사고가 언제 났나요? 사고는 8월 22일 날 났네요. 8월 22일 날 난 사고 났는데 이틀 사흘째 되는 날도 의식이 없답니다. 그리고 이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비는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 지원된답니다. 그게 법원에 기소된 다음에 된다는 거죠? 운전자 보험 2023년 1월에 가입하셨나요? 올해 가입하신 거예요. 지금 이분은요, 사망할지 의식이 없으니까 식물인간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하거나 또는 중상해가 되면은 지금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죠. 2023년 1월에 가입했습니다. 예전에 있던 것을 변경했어요. 보장이 더 좋은 걸로 한 거예요. 근데 기소가 돼야 된답니다. 법원에 기소되기 전에는 이 경찰, 검찰 단계에서는 변호사 선임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구속된 경우, 공소, 정식 기소된 경우, 검사에서 기소됐지만은 나중에 판사가 통상 회부하거나 아니면은 피고인이 정식 재판 한 경우, 결국은 기소가 돼야 돼요. 정식이든 약식이든.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직도 의식이 없대요. 제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 준비할 건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분은 변호사 도움이 필요해서 지금 막 많이 힘들어 하시지만은, 그러나 지금 선임은 본인 돈으로 해야 돼요. 기소되지 않았으니까요. 궁금하실 때 이곳에 계속 질문하세요. 아직도 의식이 없다 그러네요. 네, 3, 4, 5, 6, 4일 지났는데요. 환자 상태는 병원에서 안 알려줘요. 경찰이나 보험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거의 일주일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의식이 없다 그럽니다. 지금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직 상대의 인적 상황도 모른다면 굳이 병원에 찾아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세요. 8월 20일 날 사고 났고 9월 둘째 주에 다행히 일반 병실 나왔군요. 3주 만에. 근데 9월 30일 날 사고 난 지 40일 정도 지났네요. 머리 다쳐서 중상해래요. 중상해. 중상해 아니면 경찰에서 공소권 없으면 끝나는데요. 그리고 이제 범칙금 부과할 텐데 그럼 직결심판 가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요. 4만 원 내느냐 직결심판 가느냐 문제인데 지금은 중상해래요. 머리를 다쳐갖고. 그래서 중상해이기 때문에 식물인간 상태에서는 벗어났지만은 지금도 몸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검찰로 넘어가고 재판받으라는 거죠. 경찰도 지금 당장은 할 게 없다. 검찰에서 벌금이 나올 것 같다. 제가 뭘 어떻게 되나요? 검사가 중상해로 기소하면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변호사 선임비로 무죄 주장해보세요. 상대방은 요양병원으로 이동해서 지금 움직일 수 있대요. 가끔씩 허튼 말을 한대요. 움직일 수는 있는데 좀 예상성 침해, 약간 바보스럽게 되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몸도 씩씩하게 걷는 건 아니고 잘 못 걸을 것 같아요. 머리 다쳐서. 아직 검사가 연락 온 건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변호사를 알아봐야 되나요? 변호사는 어떤 식으로 알아봐야 되나요? 변호사님께서는 당연히 바쁘실 거니까 다른 변호사님 소개해 주실 수는 없나요? 저 변호사예요. 제가 도와드릴 사건은 도와드려요.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비 3천만 원 나온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중상해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중상해는 중상해로 기소된 경우 또는 중상해로 부상 1급 내 상급일 때, 그럴 때 제가 만든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요.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중상해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 줍니다. 만약에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 주시면 지금 제가 도와드리죠. 이 3천만 원인데 이거 얼마나 큰 돈이에요. 다른 변호사한테 맡기시겠어요? 여태까지 저한테 계속 상담하고, 그리고 제가 다른 이런 비슷한 사례에서 무혐의 받은 사례도 있고 저는 경험이 많으니까 저한테 맡기시겠죠. 그래 저한테 어차피 운전자 보험 3천만 원 나오는데 변호사님 1,000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한테 변호사님 3천만 원 다 드리겠습니다. 제 사건 끝까지 책임져주세요. 그렇게 하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초기 대응 플랜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중상해가 아니면 공소권 없으면 그냥 끝나거든요. 그래서 범칙금 내느냐 아니면 즉결심에 가느냐 그 문제예요. 근데 중상해면 검사가 중상해를 인정하면은 형사합의하라 할 거예요. 본인의 의사가 있으면 본인이 좀 어눌하긴 하지만 본인이 판단할 수 있으면 형사합의 되면은 그러면 공소권 없으면 끝나요. 예. 그래서 검찰에서 형사합의 한다면 공소권 없으면 끝날 것인지 보자. 중상해로 기소되거나 또는 기소되기 전이더라도 일상급에 해당되면은 그러면 저건 나옵니다. 형사합의금 나와요. 그럼 형사합의금에서 공소권 없으면 끝낼 것인지 아니면 나 억울하다. 안 보였다. 나 무죄 다투고 싶다. 그러려면 합의하면 공소권 없으니 무죄 다툴 기회가 없어요. 법원에 가야 무죄 다툴 수 있습니다. 만일 초기 대응 플랜이면은 검사한테 아니 이거 어떻게 피하느냐 무혐의 해달라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초기 대응 플랜이 아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형사합의에서 그냥 편하게 끝내느냐 아니면 억울하면 기소해달라고 그래서 재판 가느냐. 재판 가서 거기서 무죄 다툼하느냐. 그래서 형사합의에서 공소권 없이 끝낼 것인지 형사합의 안 하고 기소되게 한 다음에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변호사님들이 변호사님에서 무죄 다투든지 둘 중에 선택하셔야 돼요. 법원에서 무죄 다툼 하신다 그러면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운전자 보험이면 중상해 사건도 경찰 단계부터 나와요. 중상해일 때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님이 지원해 주는 게 거의 없어요. 예, 초기 대응 플랜하고 한 군데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다른 보험사예요. 지금 변호사님이 안 나오죠. 기소된 다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무죄 다툼 하시려면 변호사님은 기소된 후에 하셔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이번 처리 끝난다면 초기 대응 플랜으로 즉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님이 대주는 그리고 중상해에 대해서도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님이 대주는 그런 거 꼭 초기 대응 플랜이 아니라도 좋으니까요. 그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분은 이제 검찰에서 합의하면 공소권 없으면 끝나고요. 억울하면은 무죄 다툼할 수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이번 사고의 사고 원인이 뭘까요? 이 사고의 원인은 안 보인 거예요. 안 보인 거. 안 보였어요. 미리 안 보였어요. 미리 안 보이고 바로 코앞에서 보였죠. 그래서 무단횡단하는 거 말고도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죠. 아, 무단횡단 안 하면 되지 그러시는데요. 시골길은요.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기 때문에 무단횡단이 아니더라도 저렇게 차도 보행하다가 물론 그 차도 보행을 건너편으로 가면 되죠. 건너편. 차를 마주보고. 근데 차를 마주보고 가더라도 차가 잠깐 하다가 그 흰색선 침범하는 수도 있어요. 차 속도 빠르면 또 잘 안 보이죠.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보이면 참 좋습니다. 미리. 저 어디에 허연 거 보이죠? 저게 뭘까요? 사람입니다. 저기 사람 몇 명 있을까요? 저 거리가 한 80여 미터 된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볼까요? 저게 뭔지? 예, 움직이고 있잖아요. 저 손을 흔들고 있어요. 저 사람이에요. 한 사람 서 있나요? 네. 저 멀리에 사람이 서 있어요. 저렇게 한 80여 미터 정도 거리에 사람이 서 70m인지 80m인지 모르겠는데요. 한 7, 80m 된다고 그러셨어요. 올리신 분이. 걸어오고 있잖아요. 걸어오고 있는데 두 사람인가요? 안 보이잖아요. 아직까지 한 사람이죠? 옆에 또 어른하는 거 하나 있죠? 예, 신발은 보이네. 신발은 2개 보이네요. 예, 신발 2개 보이고 저 옆에 허연 거 하나 보이네요. 허연 거. 근데 흰색 옷 입었어요. 가운데 검은 옷 입었어요. 검은 옷 입은 사람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렇게 흰색과 그리고 저렇게 반광되는 옷의 차이점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얼마나. 시골에서는 인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차도로 사람이 걸어가야 될 수 있어요. 미리 보이면 자동차가 미리 보이면 조심할 수 있다는 거죠. 시골에서는 미리 안 보여서 차대 보행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운전자 보험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저 한문철이죠. 대한민국 대표 운전자 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예전의 운전자 보험은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만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업계 최초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만든 거 알고 계시죠? 특약 한 사고당 실손 비례 보상.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실장, 어제 맡은 그 형사사건 선임기하고 의견서 제출했죠? 변호사님, 그게 아직 그거 서둘러야 되는데. 변호사 수임료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 사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 지원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니었나요? 그렇긴 한데요.
보험사에서 곧바로 선임료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서 의뢰인이 돈을 빌리러 다니느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니, 보험도 가입되어 있는데 돈을 빌리러 다닌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까지의 운전자 보험은 내 돈으로 먼저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큰 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점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와 DB손해보험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즉시 선임비의 50%를 곧바로 지급합니다. 타인 사망, 중대법규 위반 중상의 1에서 3급 시 가입 금액 한도 내.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든 초기 대응 플랜 한 번 더 앞서가겠습니다. 지금 알아보시죠. 164-0070, 164-007 빵!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